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여섯 번째 테마, 균형의 형성과 균형의 변화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이론 문제 하나, 꼭 나오더라고요. 이론 문제 하나랑 계산 문제 하나. 제 마음 같아서는 이론 하나, 계산 하나를 둘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문제 다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계산 문제 쪽에서 약간 그 변형을 좀 줍니다. 물론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연습이 좀 잘 돼 있는 분들은 1분 안에 이 문제를 턱턱 풀어냅니다만은 좀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1분 안에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다소 발견되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이 그래요. 근데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균형 계산 문제는 뭐 틀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나오는 형태가. 그래서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한번 저 같으면 요 이론 문제 하나랑 계산 문제 하나를 둘 다 맞추시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종호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요 균형 관련돼서는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우리 4월 5일 날 감정 평가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두 문제 다 나왔어요. 이론 하나, 계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왔고 최근 출제 경향에서는 꼭 균형 파트에서는 두 문제를 내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구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영상 들으시는 화면에서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교재 구입 경로가 나와 있으니까 경로 따라서 교재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힘차게 두 문제 나오는 균형의 형상과 균형의 변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배우셨죠?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이고요.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입니다. 만나는 점을 균형이라고 불러요. 균형에서는 두 가지 일정이 됩니다. 균형에서 형성되는 P, 균형 가격과 균형에서 형성되는 Q, 균형 양이 결정이 되죠. 균형은 어떻게 만드냐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같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한 놈은 좌변, 한 놈에 우변을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오는데 그 P가 이때 같게 만들었을 때 P가 균형 가격이고요. 요 P를 아무 Q에다가 대입하면 나오는 Q가 균형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균형 가격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하고 걔를 대입해서 균형 양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격은 항상 세로 축을 담당하는데 올라갈 때는 상승이라고 읽어요. 내려올 때는 하락이라고 읽고, 간혹 이거 출제위원들도 실수하시는데 가격은 절대로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국어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가격은 위로 가면 상승, 아래로 가면 하락, 상승 하락이라고 읽어요. 200 하던 가격이 300 되면 가격 상승, 200 하던 가격이 100 되면 가격 하락이라고 읽습니다. 양은요,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라고 읽고요, 왼쪽으로 가면 감소라고 읽어요. 양은 상승 하락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증가 감소라고 읽는다 그랬죠. 오른쪽 가면 증가, 왼쪽 가면 감소. 앞에서도 했었죠. 예,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해요? 상승 하락. 양은요, 증가 감소. 좀 이따 할 거라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래요. 이렇게 변하면 가격이 덜 변한다 그러고, 양이 막 이딴 식으로 변해요. 그럼 양이 더 변한다 그래요. 양이 이렇게 변하면 양이 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 더 변합니다. 가격 덜 변합니다. 양 더 변합니다. 양 덜 변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재밌네 이거. 재밌어. 가격 더, 가격 덜, 양 더, 양 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균형을 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염수와 공급함수를 같게 만들어 주는 놈, QD와 QS를 같게 만들 때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부르고, 그때 결정되는 가격 균형 가격이고요. 그때 결정되는 양 균형 양인데 시험에서는 사실은 균형 거래량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격이 P고요, 양이 Q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 더. 자, 수요 및 공급 함수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기울기는요,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둘 다 신경 쓰시면 오래 못 가니까 기Q, 기울기는 분자에 Q가 올라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자에 Q가 올라간다. 기Q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Q. 그러면 저랑 심심한데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만약에 QD가 수염수죠. 1400-2P다. 이때 수염수의 기울기. QS 공급함수죠. 200 플러스 4P. 이때 공급의 기울기. 그러면 자, 수요 기울기하고요, 공급 기울기하고 우리 마음껏 기울기 한번 구해 봅시다. 기울기는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거든요. P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2. Q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아무 숫자가 없으면 1.
1, 2분의 1이 됩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5가 됩니다. 절대로 부호는 보지 않습니다. 절대값입니다. P 앞에 있는 개수분의 Q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P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야? 4, Q 앞에 있는 숫자가 1, 4분의 1이니까 0.25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입니다. 기울기는 기 Q 해서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고요. 우리 나중에 저 뒤에 가시면 수요 공급 함수에서 이걸 뒤집어 가지고 탄력성의 크기도 구해 볼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만 할 거냐면 탄력성의 크기는 거미집 이론에서 이걸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의 탄력성의 크기는 뒤집으시면 됩니다. 뒤집으시면 Q 개수분의 P 개수라고 해서 탄 P 하시면 돼요. 탄력성은 P 값이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는 함수에서 기Q, Q를 위로 올리고 뒤집어서 탄력성의 크기는 P를 위로 올린다. 기Q 탄P로 기억하시고 요 탄P는 어디서만 쓸 거냐면 거미집 이론 전용입니다. 나중에 거미집 이론에서는 모든 걸 탄력성으로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탄P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문제 풀다가 수요 함수가 QD는 100-2P래. 근데 얘가 3배가 됐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도 곱하기 3 하면 돼요. 곱하기 3. 3배는 쫄지 마시고요. 그럼 새로운 수요 함수는 QD가 어떻게 되냐면 3을 곱해봐. 300-6P. 요게 이제 3배 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2P에다가 3배 되면 곱하기 3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인데요. 초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이런 뜻이고요. 초과 공급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초과 수요는 얘를 많게 만들면 되고요. 초과 공급은 얘를 많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를 증가시켜도 되고 공급을 감소시켜도 돼요. 둘 다 초과 수요이고요. 그때는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공급을 많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감소시켜도 되고 공급을 증가시켜도 돼요. 그때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일 때는요, 그러면 가격 상승하시면 되고 초과 공급일 때는요, 그러면 가격 하락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혹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그러면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하락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봐 그러면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수요 증가는 인기 있어요. 이렇게 가격 상승. 수요 감소는 인기 없어요. 가격 하락 하시면 됩니다. 공급 증가는 흔해졌어요. 흔해지면 어떻게 돼? 가격 하락 하시면 되고요. 공급 감소는 귀해졌어요. 그러면 가격 상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인기 있고 귀해지면 돼. 인기 있고 귀해지면 가격은 상승한다니까.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가격 하락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요. 인기 더럽게 없고 흔해 빠지면 돼. 수요 감소, 공급 증가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방법. 서너 개 있는 것도 아니야. 딱 두 개 있어.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초과 수요를 많게 만들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인기 있고 귀해지면 됩니다.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가격을 하락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요. 인기 없고 흔해지면 돼.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계산 문제를 한번 풀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 1번. 자,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이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그리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랑 지금부터 공급 곡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기 Q 해서 P 개수분의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개수 Q 앞에 있는 숫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 Q입니다. Q에서 끝맺음 해야 됩니다. 1분의 1 하시면 돼요. 1분의 1. 그래서 공급 곡선의 첫 번째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니까 1분의 1 해서 1이야. 두 번째 기울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 Q에서 끝맺음 하면 돼. 그래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기울기는 1에서 2분의 1로 갔기 때문에 기울기는 2분의 1만큼이 뭐 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할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요거요. 150-2P랑 30 플러스 P를 같게 만들었다가 두 번째는 150-P는 그대로 있고요. 공급함수가 변했으니까 30 플러스 2P를 같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정해집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마이너스 2P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2P가 되기 때문에 3P 30이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0이 되기 때문에 120 P는 40이 나오죠. 40을 아무 때나 대입해도 돼요. 같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Q는 얼마? 70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는 아까 했고
이번에는 150-EP랑 바뀐 공급함수 30 플러스 EP를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넘어가면 몇 P? 4P. 넘어가면 얼마? 120. P는 얼마? 30이 됩니다. 30을 아무 때나 대입해도 돼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30 대입하면 60 되고 30이 더해지기 때문에 90이 됩니다. 요거 해석합시다. 가격이 40 하던 게 30 하게 되면요. 요거는 가격이 10이 하락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격은 뭐 했다? 하락했다. 양은 70 하던 게 90 되면요. 이건 양이 20 증가됐다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공급이 감소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좀 이따 할 건데 공급이 감소돼야지만 귀해지거든. 그러면 공급이 감소되면 공급이 죄송합니다. 증가됐다고 해야 됩니다. 잠깐 미쳤나 봐요, 내가. 공급이 증가됐다고 해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돼야 되지만 흔해지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고요. 증가니까 양은 증가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은 하락했고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표현만 보고도요. 이거는 공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증가했다. 가격 하락에 양 증가. 가격은 얼마 하락이요? 10 하락이요. 양은 얼마 증가요? 20 증가요. 이 앞에다가 항상 계산 문제가 뜨면 오늘 날짜 적어놓고 예를 들면 4월 7일 이렇게 적어놓고 요거 몇 초 만에 풀었는지를 꼭 한번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은 예를 들면 70초. 그러면 5월 10일 날은 줄여야 되겠지. 50초. 그다음에 6월 25일 날은 요거는 40초.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시간을 줄여가지고 내가 이걸 몇 초 만에 푸는지를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2번 문제도 한번 가보죠. 2번 문제. A 시장 아파트 공급은 가만히 있고 이번에는 수요가 변했대요. 이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120-EP랑 20 플러스 P를 한번 갖게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120-2분의 3P랑 EP-20을 갖게 만들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EP 2분의 3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게 나중에 계산할 때 약분, 통분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좀 약하니까 2분의 1은 그냥 0.5로 처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4분의 1은 0.25. 5분의 연습해 놓으세요. 5분의 1은 0.2. 지금처럼 2분의 3은 1.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1.5p다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렴수가 어떻게 됐어요? 120-2p하고 2p-20을 갖게 만들었다가 이거 1.5로 바꾸면 쉬워요. 120-1.5p는 2p-20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는 몇 p? 4p 넘어가면 140 이런 거 쫄지 마시고요. 계산기 꺼내서 140 나누기 4를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35가 되고요. 여기 대입하면 70에서 50이 빠지니까 양은 50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거 여러분들 아까 2분의 3을 1.5로 바꿔놨죠. 그리고 2p-20이 갖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얼마요? 3.5p 넘어가면 얼마요? 140 쫄지 마세요. 계산기 꺼내서 140 나누기 3.5를 때려줍니다. 가격은 40이 되고요. 40을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대입하는 게 좀 낫겠다. 80에서 20 빼니까 양은 60이 됩니다. 해석합시다. 가격은 35 하던 게 40이 됐기 때문에 5가 상승됐고요. 양은 50 하던 게 60 됐기 때문에 1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5 상승, 가격은 상승하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양은 10 증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은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증가돼야 가격은 상승하고 인기 있어서 양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나중에 응용 문제에서는 요까지도 물어줍니다. 가격 변화된 거랑 양 변화된 건 보고 수요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격 변화된 거랑 양 변화된 거 보고 공급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까는 제가 공급이 증가됐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가격이 하락해 버렸거든요. 양은 증가되었었고 그래서 공급 증가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는 제가 수요 증가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유가 가격이 상승하고 양이 증가되려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요거는 뒤에 가서 문제를 풀고 내용 정리를 하고 다시 와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다시 와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3번 문제. 자, 문제 풀다가 잘 들어봐요. QD가 수요함수죠. QD는 1400-2p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함수일 때는요. 그래프가 우하향합니다.
수렴수는 그래프가 우하향합니다. 공급함수 QS죠. 200 플러스 4P다. 그럴 때는 공급함수가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나옵니다. 우상향으로. 근데 분명히 수요 공급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혹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P는 3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세로축 가격, 가로축 양을 그린 다음에 가격 300에서 고정돼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P200은 밑에서 수평, P400은 위에서 수평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어떻게 읽냐면 완전 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영어가 왼쪽 오른쪽에 다 있는 게 아니고 한쪽만 있을 때는요. 기울기가 극단적인 기울기는 수평이나 수직이 나오는데 P300은 기울기가 P에서 300 고정값에서 완전 탄력이 되는 거고요. 혹시 Q가 300이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수업 시간에 놀라지 마.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Q300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완전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수요 공급함수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가지 기울기를 갖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수요함수입니다. QD는 1400-2P 그러면 우하향 하시면 돼요. 원래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공급함수 200 플러스 QS는 200 플러스 4P 그러면 우상향이에요. 근데 분명히 수요함수 공급함수라고 했는데 P는 200, P는 300, P는 100, P200은 이렇게 수평, P300은 저렇게 수평, P100은 이렇게 수평하면서 완전 탄력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예. Q200, Q300, Q100은 수직선으로 기울기를 칵칵칵 그리면서 완전 비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풀다가 이렇게 보세요. P는 100 놀라지 마세요. P는 200 요거 기억하셔야 돼. 공급함수가 P는 200이고 P는 300이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려니까 P200은 이렇게 P300은 이렇게 그리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리려면 완전 탄력으로 그린다니까. 두 번째는요. QS가 300이래요. 놀라지 마시라니까. QS가 300이면 세로축 가격, 가로축 양일 때 QS가 300이면 300에서 양이 고정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완전 비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니은이 P200, P300 보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과 리을이 Q300을 보니까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일단 완전 탄력 하나와 완전 비탄력을 그려놓고 이번에는 균형 양의 변화를 물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여기 200 대입하면 돼요. 두 번째는 300 대입하면 되고 200 대입했을 때는 양이 몇 개 나오냐면 400개 빠지기 때문에 양이 400개였다가 300 대입하면 600이 빠지기 때문에 양은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양은요 200개가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400개 되던 양이 200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200 감소. 그래서 첫 번째 답은 200 감소의 완전 탄력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500-2P랑 300을 같게 만들었다가 두 번째는 수요함수가 바뀌었지. 450-2P랑 300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좀 쉬운 게 요거 2P가 200이거든. 그럼 P는 100이었다가 2P가 150이거든. 계산해 보면 그죠? 그럼 P는 75거든. 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가격이 100만 원 하던 게 75만 원으로 가면 가격은 25만 원만큼 하락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격은 25만 원만큼 하락했다. 가격은 25 하락. 양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자 요거 수요함수는 저렇고 공급함수는 저랬는데 이유 수요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함수가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34회 때 나왔던 문제고 역대 균형 문제 중에서 요 정도 문제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요 정도 문제를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로 봅니다. 일단 공급함수부터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수요함수입니다. 수요함수. P는 잠깐 다시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이었어요. 그럼 이거 넘어가면요.
QD는 넘어가면 40-P가 됩니다. 그럼 수렴수는 끝났어 지금. 얘 왼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항상 기본값이거든. QD는 40-P를 결정해 놨어요. 공급함수입니다. 공급함수는 P는 3분의 2 QS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면 3분의 2 QS만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P-20이 되겠죠. 쌤 이게 왜 왼쪽에 왔지? 아니 왼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앞뒤를 바꾼 거야 그냥. 그래서 3분의 2 QS는 P-20이 되겠지. 그런데 QS만 남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양변의 같은 수, 역수 2분의 3을 곱하면 되거든. 근데 아까 제가 2분의 3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1.5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의 역수인 2분의 3을 곱해서 QS만 남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1.5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1.5P 마이너스 1.5를 곱해봐. 그럼 얼마가 되냐면 3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공급함수는요. 정리를 하면 3분의 2 QS는 P-20인데 QS만 남기려고 하니까 2분의 3 그러니까 1.5를 곱하니까 1.5P-30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끝나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P는 3분의 2 QS 플러스 10입니다. 여기부터 넘어가면 3분의 2 QS는 P-10이 되고요. P-10이 되잖아. 여기도 양변의 같은 수 2분의 3을 곱하는데 2분의 3을 1.5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1.5P 마이너스 얼마야? 15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급함수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거 문제 좀 풀고 올게요. 문제 풀고.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 40-P랑 첫 번째 1.5P 마이너스 30을 갖게 만들었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0-P는 이번에는 1.5P 마이너스 15를 갖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요. 이거 2.5P가 돼요. 넘어가면 이거 70이 되고요. 이런 걸 쫄지 마시라고요. 계산기 꺼내서 70 나누기 2.5를 때려줍니다. 그럼 P는 28이 나와요. 그리고 28을 여기다 아무 때나 대입하면 돼요. Q는요. 12가 나옵니다. 가격은 28, 양은 12가 됩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몇 P? 2.5P는 넘어가면 얼마야? 55. 쫄지 마시라 그랬어요. 계산기 꺼내서 55 나누기 2.5를 때려줍니다. 그럼 가격은 22가 나와요. 대입해 보면요. Q는 18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가격은 28 하던 게 22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격은 6이 하락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양은 12 하던 게 18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양은 6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공급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이 증가돼야 가격은 하락하고요. 흔해졌으니까 양은 증가되는 거거든요. 증가니까. 그래서 가격 하락에 양 증가인데 가격은 6 하락, 양은 6 증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요 정도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서 푸시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해설까지 간단하게 그 2분의 3을 곱하는데 2분의 3 곱하지 말고 1.5를 곱하면 이렇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결론은 가격은 얼마요? 가격은 6 하락, 양은요 6 증가.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기로 했다? 공급 증가로 해석하기로 했다. 왜 공급 증가로 해석하기로 했다? 공급이 증가돼야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되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이 정도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P는 200-2QD고 공급함수는 EP는 40 플러스 QS이다. 이때 수요자 숫자가 4배가 됐을 때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하고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하고 간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5문제만 열심히 반복해서 풀다 보면요. 그리고 훈련해서 1분 안에 풀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균형을 클리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클리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까지 해설 듣고 쌤 내가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파트 아니에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근데 해야지. 우리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가요?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이거 가지고 자꾸 막 틀리고 할 거야. 이 풀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일단 수염수입니다. P는 200-2QD입니다. 넘어갑니다. EQD는 200-P입니다. QD만 남깁니다. QD만 남기면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야? 100-2분의 1P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계산 문제에서 2분의 1 이런 거 안 좋다 그랬지. 그래서 2분의 1을 뭐로요? 0.5로 바꿔줍니다. 0.5P로. 그래서 첫 번째는 수렴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수렴수는요, 4배 된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4배 된 값. 수요주사 숫자가 4배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줍니다. 4를 곱해줍니다. 그럼 새로운 수의장 수렴수가 탄생이 될 건데 4를 곱해주면요, 400-4를 곱해줬으니까 2P가 됩니다. 오케이. 공급함수는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공급함수는 2P는 40 플러스 QS인데, 원래는 이렇게 풀어요. QS는 2P-40인데 앞뒤를 또 바꾸면 됩니다. 그럼 QS는 얼마가 된다고요? QS는 그냥 2P-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함수 100-0.5P랑 2P-40을 한번 같게 만들어 줬다가 4배 된 값 400-2P랑 2P-40을 한번 같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0.5P랑 어떻게 해요? 400 아니죠, 2P-40을 같게 만들었다가 2P-40을 같게 만들었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400-2P랑 어떻게 해요? 2P-40을 같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2.5P, 이거는 140. 쫄지 말라 그랬어. 계산기 꺼내서 140 나누기 2.5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56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번엔 4P 넘어가면 440이 됩니다. 그럼 P는 11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차익은 가격은 56 하던 게 110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54만 원만큼이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익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10에서 56을 빼면 54만 원만큼이 차익이 된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답은 54만 원 차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알겠죠, 그죠? 자꾸 그 QD가 얼마, QS가 얼마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P는 얼마, P는 얼마로 나온다는 거지, 그지? 걔를 QD를 향해서 바꾸는 게 좋아요. 나중에 P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답 체크할 때 꼭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좌변 우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분수값 깔끔하게 만드는 거, 소수로 깔끔하게 만드는 거 연습하시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이번에는 균형 이동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변화되는 경우 균형의 이동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1번하고 2번, 3번하고 4번을 소개해 드릴 건데 뭐 귀찮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입니다. 한 번 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입니다. 우하형은 수요 곡선이고 우상형은 공급 곡선이고 만나는 점이 균형이에요. 요거 수요, 요거 공급, 요거는 균형. 나머지 한쪽은 가만히 있고 수요가 증가했다.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빨간색.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죠? 증가되면 우측 이동합니다. 요게 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점 여기로 가면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수요가 감소되면 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2번으로 갑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수요 감소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인데 이게 공급이잖아요, 그죠? 증가되면 오른쪽 갑니다. 여기 되면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는 특이하죠. 가격은 하락되고 양만 증가됩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4번입니다. 여기 있던 균형점 여기로 가면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된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수업이 무슨 수업이에요? 초초 요약 수업이잖아. 초초 요약 수업. 초초 요약 수업은 그래프 그리는 수업은 사실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그리지 않고 지금 했던 내용들 푸는 방법을 공개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다가 이 방법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다 지우고.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 곡선이 왼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그러면 오른쪽 갑니다. 그러면 양은요 증가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공급 곡선이 왼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그럼 어딘지는 확실치 않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양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불문하고요. 증가란 말이 뜨면 양은 증가되는 거예요. 같은 논점으로 수요가 감소되면 이제 왼쪽 가거든요. 양은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어쨌든 왼쪽으로 가거든요. 공급 곡선이 왼쪽 어딘가에 새로운 점이 찍힌다니까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하는데 양을 물었을 때는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양 틀리는 사람은 다른 한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정말 대단해 진짜. 사춘기, 갱년기 아니면 틀리기도 어려워. 일부러 어긋나지만 않으면 안 틀리는 거야. 자 갑니다. 수요 증가, 양 증가요. 공급 증가, 양 증가요. 수요 감소, 양 감소요. 공급 감소, 양 감소요. 수요 공급을 따지지 말고 증가 뜨면 양은 증가되고요. 감소 뜨면 양은 감소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가 양이에요. 증가 뜨면 증가, 감소 뜨면 감소가 양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번에는 수요 증가는 인기 있어 하시면 돼요. 수요 감소는 인기 없어 하시면 돼요. 공급 증가는 해지는데 공급 증가는 흔해졌어, 공급 감소는 귀해졌어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격 보겠습니다. 수요 증가는 인기 있어요. 가격은 상승합니다. 수요 감소는 인기 없어요. 가격 하락합니다. 공급 증가는 흔해집니다. 가격 하락합니다. 공급 감소는 귀해집니다. 가격 상승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격과 량을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이야. 수요 증가는 인기 있어. 가격 상승해. 양은 증가. 증가니까. 수요 감소 인기 없어. 가격 하락. 양도 감소. 감소니까. 공급 증가. 흔해 빠진 거야. 가격 하락에. 양은 증가. 증가니까. 공급 감소 귀해졌어. 가격 상승해. 양은 감소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늦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과 량인데요.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라갑니다.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둘 다 올려.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집니다.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양만 증가되고요. 공급 감소는 양만 감소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손가락 모양입니다. 자, 제가 균형 준비 하면 여러분들은 의 하고 오른손으로 통일합시다. 자, 강의 펜 내려놓고 펜 내려놨어? 수요 공급이 변화할 때 가격과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할 건데요. 균형 준비 그러면 의 하고 PQ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가 가격, Q가 양인데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려. 가격 상승의 양 증가 하시면 돼요.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려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을 잡아 왼손으로 잡아 깁스해. 가격은 움직이지 않게 하고 공급 증가, 양 증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깁스를 한번 풀어볼래? 깁스를 풀면 가격은 밑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양 증가됩니다. 공급 감소, 깁스하고 가격은 깁스하고 양 감소는 될 거 아니야. 공급 감소니까 양 감소. 깁스를 풀어봐. 가격이 위에 있지. 가격 상승의 양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려.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려.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깁스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그래서 손가락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PQ 준비해 놨습니다. 자, 구분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개가 조건만서로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균형 준비, 의, PQ. 수요 증가는 요래.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는 요래.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깁스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하시면 됩니다. 연결 동작으로 네 개를 보여드리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해서 요래 하면 네 개 끝나는 겁니다. 남들 그래프 한 개 그릴 때 우리 네 개 다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깁스하고 둘 다 신경 쓰면 잘 못하니까 깁스하고 양만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은 깁스해 놓고 양만 감소시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게 돼 있어. 이게 가격 상승의 양 감소하시면 됩니다. 여기 손가락 모양이니까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려,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려, 공급 증가는 깁스하고 증가해, 공급 감소는 깁스하고 감소해. 내가 움직이는 손가락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려,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려,
공급 증가는 양만 증가해, 공급 감소는 양만 감소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만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양만 감소라는 느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한쪽만 변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두 개씩 나누어서 볼 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되면 인기 있잖아, 그지? 가격은 상승해요. 근데 공급이 증가되면 흔해지잖아, 그지? 가격은 하락해요. 그러면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요,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불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둘 다 증가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되는 겁니다. 수요 감소, 인기 없어서 가격 하락, 공급 감소는 귀해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 한 놈은 가격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 놈은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서 가격은 알 수 없어요.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도 불변할 수도 있어서. 하지만 둘 다 감소니까 양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했던 거, 요게 한 시간을 1분 정도 투자해서 보시면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기회 증가 두 번 들렸지, 그지?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양은 증가될 거야.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기회 감소만 두 번 들렸지, 그지?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양은 감소될 거야. 이번에는 재밌습니다. 수요 증가, 인기 있어요. 공급 감소, 귀해졌어요. 인기도 있는데 귀해졌어. 가격은 상승하는데 한 놈은 증가고 한 놈은 감소기 때문에 한 놈은 오른쪽, 한 놈은 왼쪽 갑니다. 그래서 양은요, 증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심지어 불변할 수도 있어서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입니다. 수요 감소, 인기 없어요. 가격 하락. 공급 증가, 흔해졌어요. 또 가격 하락. 가격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하지만 한 놈은 감소고 한 놈은 증가하기 때문에 한 놈은 왼쪽 가고 한 놈은 오른쪽 가요. 즉 양은요,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도 심지어 불변할 수도 있어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1분 정도만 투자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째려보세요. 응? 눈을 시번뜩하게 뜨고 째려보시라고. 이렇게 뜨고, 자, 이렇게 떴어 지금?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가격은 알 수 없는데 양은 증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가격은 알 수 없는데 양은 감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인기도 있는 놈이 귀해졌어? 가격 상승해, 양 몰라, 해야 됩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인기도 없는 놈이 흔해져 버렸어? 가격 하락에 양 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4개인데 2개로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면요, 절대로 가격을 몰라요. 양의 증가만 따져야 됩니다. 근데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요, 무조건 가격을 알아요. 무조건 가격을 아는데 이때는 양을 몰라요. 같은 방향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격 몰라, 양 알아.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가격 알아, 양 몰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 몰라 한번 해볼래요? 지금 나 혼자 신난 게 지금? 나 혼자 지금 축제인가? 거야 지금?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에 양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에 양 몰라. 될 때까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요, 거의 모든 문제가 5번처럼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이 5번을 내면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5번을 냅니다. 맨날 5번을 냅니다. 왜 맨날 5번을 내는지 아세요? 맨날 틀리니까 5번을 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지 않고 5번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랑 결론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것만 보실 거예요. 큰 것만. 그러니까 선생님, 작은 거는요, 작은 거는 아예 개무시할 거예요. 작은 것, 개무시. 여러분들은 큰 것만 보면 됩니다. 작은 건 개무시. 그리고 같다면이 나오면요, 이게 중요한 편인데 좀 어렵긴 해요. 몰랐던 게 불변입니다. 몰랐던 게 불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알 수 없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걔를 불변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알 수 없음을 불변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2개만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알 수 없고 양 증가된다고 했던 거 위에서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근데 수요 증가가 큰 것만 볼 거야. 그럼 공급 증가는 어떻게 할까요? 공급 증가는 개무시. 밑에는 수요 증가를 개무시. 큰 것만 볼 거거든. 큰 것만. 작은 건 개무시. 그럼 수요 증가만 보면 손 이렇게 하면 돼. 인기 있고 증가.
가격 상승의 양 증가 하시면 돼. 공급 증가할 때는 공급 증가 보면 된다니까. 깁스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하시면 돼요. 문제가 이거예요. 같다면인데, 같다면은요 알 수 없음을 불변으로 만들어줘야 돼. 가격 불변의 양 증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같다면 시리즈를 몇 개, 4개밖에 없거든요. 꼴랑 4개밖에 없어요. 그거 내가 다 해드릴게. 같다면 다 해드릴게.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할 건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하고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면 해드릴게. 수요 감소 공급 감소하고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같다면 해드릴게. 수요 증가 공급 감소하고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같다면 해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하고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같다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8개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8개가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한번 차려 보실래요? 방금 했던 겁니다. 자, 가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알 수 없고 양이 증가된다가 답이에요. 가격은 알 수 없어요. 양이 증가되는데, 혹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면 나오면 가격 불변의 양 증가로 답이 바뀝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음을 같다면이 나오면 불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3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요 가격 알 수 없고 양 감소되거든요. 그런데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같다면이 나오면 가격 불변의 양 감소로 답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같다면이 뜨면 뒤에 불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는데, 알 수 없었던 걸 불변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인기 있고 귀해졌으니까. 근데 혹시 두 개가 같다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아까 알 수 없었던 양이 불변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요 인기 없잖아, 그지? 인기 없으면 가격은 하락한다니까. 근데 양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두 개가 같으면요 가격은 여전히 뭐하고요? 하락하고요, 양은 불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다면이 뜨면 알 수 없음이 불변으로 바뀝니다. 요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알 때까지 한번 봐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면 나오면 가격 불변의 양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같다면 나오면 가격 불변의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같다면 그러면 가격 상승의 양 불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같다면 그러면 가격 하락의 양 불변. 우리가 아까 알 수 없다고 했던 게 같다면이 뜨면 불변으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수학 문제 풀고 나면 검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검산 한번 해보죠. 검산. 지금은 검산의 시간입니다. 검산하자. 자, 아까 제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이 증가가 된다고 했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갑니다. 수요 증가가 컸을 땐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가 컸을 땐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았을 땐 가격은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가격은 말 수 있어서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마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자신 있게 증가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가 크고 공급 증가가 크고 그 두 개 증가폭이 같고 나발이고 무조건 양은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 증가가 클 때는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가 클 때는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두 개 폭이 같을 때는 가격은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가격은 경우의 수가 3가지 있었던 거예요.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거고,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3번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2번 4번은 숙제. 내가 딱 적어놔야 되겠다. 이제 2, 4는 숙제,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2하고 4는 홈워크 숙제고요. 1번 3번은 제가 해드릴게요. 2, 4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방법입니다. 3번은 제가 해드립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해요. 왜 상승하냐면 인기도 있는 놈이 귀해져 버렸으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지 뭐. 근데 양은요 알 수 없어요. 이건 아까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요 증가가 클 때는 수요 증가 보면 된다 그랬죠.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개무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공급 감소가. 수요 증가가 작아요. 공급 감소가 더 커. 공급 감소는 깁스 감소, 귀해졌잖아. 가격 상승의 양은 감소. 이 두 개 폭이 같으면 알 수 없음이 불변으로 바뀝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알 수 없었던 양이 불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이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수요 증가가 클 때는 양이 증가될 수도 있고 공급 감소가 클 때는 양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두 개 폭이 같을 때는 양이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격은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크다면이 나오면 뭐만 보고? 큰 것만 보고,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거, 즉 우리가 아까 뭐 했던 거? 알 수 없음 했던 거, 알 수 없음 했던 것을 불변으로 바꿔준다. 요게 핵심이에요. 알 수 없으면 반드시 불변을 수반하는데, 같다면이 나오면 반드시 불변을 수반하는데, 아는 건 아는 대로 쓰고요. 알 수 없음을 불변으로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해되니까. 크다면이 나오면 뭐만 본다? 큰 것만 본다. 시작.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것은요? 개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을 뭐로 바꾼다? 불변으로 바꾼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개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을 불변으로 바꾼다. 이렇게.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작은 건 개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몰랐던 걸 불변으로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제로 35회 때 기출되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건데,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되고,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이 문제는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감소하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데. 자, 우리는 큰 것만 볼 거거든요.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똑같다. 자, 원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됐었거든. 맞죠? 근데 두 개 폭이 뭐하면 동일하면 가격 불변의 양 증가입니다. 답은 가격 불변의 양 증가가 답입니다. 알 수 없으면 불변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양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크다. 그러면 큰 것만 보면 돼. 공급 감소. 이때는 가격가량이 어떻게 되냐면, 공급 감소됐으니까 귀해졌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이 감소된다가 답이야.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뭐한다? 상승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2번도 틀렸고 3번으로 갑니다.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고 하세요. 지워버리세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고, 감소하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데. 5번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필요 없는데. 우리 큰 것만 보고요, 작은 건 개무시하고요, 알 수 없음을 불변으로 바꾸면 됩니다.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더 크다. 그때는요, 수요 감소만 보시면 되고요.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크다. 공급 감소만 보시면 됩니다. 큰 것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다. 동일할 때는 알 수 없음을 불변으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는 수요 감소만 보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뭐하고요? 하락하고요. 양은 뭐한다? 감소한다. 수요 감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보니까 하락하네요. 틀렸고 4번 유명하겠죠. 자,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다. 공급의 감소는 귀해졌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요.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양은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그래서 4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야지. 원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나오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었거든, 그지? 근데 동일하다는 말이 나오면요,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요, 양은 불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 수 없음이 불변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요,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 풀면서 지금 5번 문제까지 그래프 한 개도 안 그렸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안 그리고 풀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칙을 세웠잖아요.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 작은 걸 개무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이라고 했던 걸 불변으로 바꿔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요. 요 5개 지문. 어차피 이 지문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른 걸 낼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을 잘 하셔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 작은 것은 개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을 불변으로 바꾼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 작은 걸 개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몰랐던 걸 불변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설도 잘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균형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이거 탄력성 부호거든요. 탄력성이 0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완전 비탄력이라고 읽고요. 이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이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를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아니 이 여기다가 보세요. 뭐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 공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요. 어떤 짓을 해도 이때는 양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 수직일 때는요. 무조건 양불변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양불변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가격의 상승 하락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혹시 시험에서 이게 탄력성 부호거든요. 이게 이렇게 팔을 거꾸로 해놓은 숫자를 무한대라고 읽어요. 이때는 기울기가 완전 탄력적이고 수평선이 됩니다. 수평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울기 수평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때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공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요.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양의 불변만 따지면 됩니다. 이때는 가격 불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상승 하락만 따지고 뭐 불변, 양 불변. 기울기 수평일 때는 수평으로 콱 찍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의 양의 증가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갈 때 이렇게 팔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팔. 시험장 들어갈 때 팔 놔두고 가야 돼? 아니지, 들고 갈 수 있지. 자, 완전 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 수평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수평으로 콱 찍고 내가 찍은 게 먼저 보라니까. 가격이지. 가격 불변 하시면 됩니다.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수직으로 콱 찍으라니까. 내가 찍은 게 먼저 봐. 내가 찍은 게 먼저 보라고. 양이잖아. 양 불변 하시면 됩니다. 내가 찍은 걸 불변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팔 들고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 들어갈 때 팔 놔두고 가면 안 돼. 팔 들고 들어가야 돼. 팔 들고 들어갔다가 놀만 뭐해. 완탄 그러면 수평 탁 찍고 가격 불변 하시고 양의 증가만 따져주시고 완비 그러면 수직으로 콱 찍고 양불변한 다음에 가격의 상승 하락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완탄이 뜨면 가격 불변해 놓으세요. 가격 불변해 놓고 공급이 증가했어? 양은 증가할 거야 하시면 돼. 그래프 그렸지.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해 놓고 양의 증가. 3번을 먼저 풀어보자. 완탄 가격 불변해 놓고 수평이니까 수요 증가했지. 양은 증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1번, 3번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해 놓고 양만 처리. 좋아요? 이번에는 완비 수직으로 콱 찍고 양불변해 놓고 공급이 증가했지. 그러면 흔해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양불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비 양불변해 놓고 수요가 증가했지. 인기 있지. 그럼 가격 상승의 양불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쪽이 완탄이어서 기울기 수평일 때는요. 가격 불변 해놓고 양의 증가만 따질 것.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 기울기 수직일 때는요. 수직으로 콱 찍고 양 불변 하신 다음에 가격의 상승 하락만 따질 것.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탄일 때 수평으로 찍고 가격 불변, 완비 수직으로 찍고 양 불변을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시험에서 추천해드리는 건 균형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7번입니다. 아까 했던 거라서 이거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P가 200일 때가 있고 Q가 200일 때가 있는데 P200은 이렇게 기울기를 그립니다. 이렇게 수평이 나와요. Q200은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들 Q200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P200일 때는요. 탄력성 무한대, 완전 탄력, 수평, 가격 불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Q200일 때는 수직으로 콱 찍고 0, 완전 비탄력, 기울기 수직, 양불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거 P200일 때는요 완탄이면서 가격 불변이고요. Q200일 때는요 수직이면서 양불변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7번 마지막 탄력성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동인데요. 자, 일단 경우의 수는 딱 2개. 1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 2번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를 거냐면 더덜이라고 부를 거예요. 더덜. 한번 했었어. 자,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 걸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래요.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 걸 가격이 덜 변한다 그래요. 양이 이렇게 변하는 걸 양이 더 변한다 그래요. 양이 이렇게 변하는 걸 양이 덜 변한다 그래요. 들어가기 전에 저랑 여러분들이랑 요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지금부터 탄력이 뭔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비탄력적이 뭔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가파름. 탄력적일 때는 이게 가격 변동폭이거든요. 가격이 좀 덜 변하게 돼요. 양이 좀 더 변하게 되고요.
이게 탄력의 성질입니다. 탄력 적일 때는 가격 변동폭, 세로 변동폭은 작고 가로 변동폭이 큰 거야. 양이 더 변하는 거지. 비탄력 적일 때는 이게 세로 변동폭이거든. 가격이 좀 더 변하고요. 가로 변동폭, 양이 좀 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은 기울기의 특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만은 저는 탄력성과 기울기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면 좋겠어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덜 변하고 양이 좀 더 변하지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한다라는 느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이해는 시켜드리고 결론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자, 수요가 증가되면 인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뭐하냐면 상승합니다. 가격은 상승합니다. 인기 있으니까. 그리고 양은요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양입니다. 이게 가격이고 이게 양인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이에요. 만나는 점은 균형이에요. 수요가 증가되면 D-로 가요. 그래서 여기 있던 균형점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점 여기로 갔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는데 한 개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이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이게 핵심입니다. 자, 공급이 탄력적이 되면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원래 공급 곡선보다 완만하게 돼요. 이게 탄력이에요. S1. 자, S1이 탄력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원래 기울기보다 완만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가격은 원래보다 더 상승해요, 덜 상승해요? 그럼 좀 덜 상승해요. 왜요? 완만하니까 그래요. 양은 원래 이만큼 증가했을 건데 이만큼 증가하게 되거든요. 양은 더 증가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이게 S2예요. S2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기울기 가파르니까. 그럼 가격은 상승하긴 상승하는데 원래보다 좀 더 상승해요 하시면 돼요. 양은 요만큼밖에 안 증가한다니까 양은 좀 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완만하면요, 가격이 어떻게 변해요? 그러면 덜 변하고요, 더 작게 변하고요, 가격 변동폭이 작아요. 양은 반대고요. 비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가파름일 때는요, 가격이 좀 더 변해요. 가격이 좀 더 크게 변해요. 가격 변동폭이 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 가격의 변동사항과 비탄력적일 때 가격의 변동사항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탄력적에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가격은 덜 변하고 더 작게 변하고 변동폭이 작지만, 비탄력적에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격이 더 변하고 더 크게 변하고 가격 변동폭이 크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게 더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딱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수요 증가되었을 때 더덜이 나오고요, 공급 증가되었을 때 더덜이 나와요. 그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이때 공급이 탄력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수요가 탄력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와요. 한 놈은 변해주고 나머지 한 놈이 탄력 비탄력이 나오면 더덜이 나오는 겁니다.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합니다. 답이 똑같아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덜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더덜은 한 놈이 증가되었을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와요. 한 놈이 증가되었을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이었을 때 더덜이 나오는데, 탄력적일 때는 짜부, 기울기 완만하기 때문에 키는 작고 옆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가격은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하게 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쭉 잡아 당기면 됩니다. 키는 커지고 몸매가 얇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한다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갑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양은 증가되는데 이건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이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뭐해서 완만해서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하고요, 양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고요, 양은 더 적게 증가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흔해졌으니까 양은 증가될 건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답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덜 하락하고 양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하락하고요. 양은 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탄력적일 때 가격 변동폭과 양의 변동폭을,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동폭과 양의 변동폭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쳐요. 이 정상입니다. 이 사람을 탄력적으로 만들면요, 짜부시키면 돼요. 비탄력적으로 만들 때는요, 쭉 잡아 당기면 됩니다. 이게 탄력적인 사람이고요, 이게 비탄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키가 작아졌네요, 그죠? 가격은 좀 덜 변하고 양이 좀 더 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키가 커졌죠. 가격은 더 변하고 몸매는 얇아졌죠. 양이 덜 변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탄력적으로 짜부시켰고요, 비탄력적으로 쭉 잡아 당겼을 때 벌어지는 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는 뭐요? 완만. 가격 변동폭은 작고요, 양의 변동폭이 커요. 키는 작아지고 몸매는 퍼지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은 크고요, 양의 변동폭은 작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문제짜리니까 계산 문제랑 이론까지 하느라고 좀 러닝 타임이 좀 길긴 했었죠, 그죠? 러닝 타임이 길긴 했었지만 여러분들 능히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요거는 그대로 수렴수는 냅두고요. 공급함수는 요거 4분의 1을 0.25p로 바꾸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뭐죠? 0.25p.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그지? 35회 때도 분수가 나왔더라고. 0. 왜 이래 씨. 여러분들도 시한 거 아니에요. 0.25p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얘는 2분의 3이니까 단골입니다. 이제는 1.5p로 한번 풀어주셔서 처음에는 요거 두 개를 갖게, 두 번째는 요거랑 요거랑 갖게 만들어서 해설이 있으니까 가격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풀어보시면 이제 드디어 1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발견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2번, 4번 숙제 낸 거 있죠, 그죠? 그거랑 요 계산 문제 1분 안에 풀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분 안에 풀기 숙제로 한번 내볼 테니까 숙제 두 문제 하고 우리 7강으로 와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숙제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7강은 드디어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오히려 균형보다는 좀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히 탄력성 해낼 거라고 믿으시지 않으니까요. 탄력성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조금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쉬는 동안 숙제하세요. 아시겠어요? 아까 2번, 4번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불변으로 만드는 거고, 그거랑 방금 분수 문제 QD, QS 바뀐 QD와 QS 같게 만들어서 균형 가격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균형량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는지 계산기 필요하니까 계산기 앞에 딱 파지하고 계산기를 비치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6강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7강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 만나요. 안녕.